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는 대홍수가 덮친 지구의 마지막 날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건 이들이 물에 잠겨가는 아파트 속에서 벌이는 사투를 그린 SF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소개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막상 공개되고 보니 대홍수는 SF 재난 블록버스터의 탈을 쓰고 인간의 감정과 위대한 모성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러닝타임이 길진 않으나 호불호가 있을 작품이라 시간을 아끼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영화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는 아파트 3층에 사는 구한나가 그의 아들 자인으로부터 세상이 수영장이 됐으니 잠수하러 나가자는 얘기를 들으며 잠에서 깨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남극 대륙의 소행성 충돌로 폭우가 이어지고 빙하가 전부 녹아서 바닷물이랑 같이 북쪽으로 올라오며 대규모 해일까지 발생한 거죠. 아파트 단지에 물이 차고 3층 집으로 물이 넘실넘실 들어오던 그때 연구소의 인력보안 1팀 손이조로부터 구한나 책임연구원을 구해 임시 보호소로 데리고 갈 헬기가 오고 있으니 옥상으로 올라오라는 전화가 옵니다. 정부는 대홍수로 인해 현생 인류가 멸종한다고 판단하고 신인류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구한나가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그대로 구현하는 이모션 엔진을 개발한 연구원 2명 중 1명이었거든요. 최우선 순위였던 구한나 책임의 상사인 이면모 수석이 오늘 새벽 키우던 애랑 같이 급류에 휩쓸리자 연구소는 차순이었던 구한나를 구하러 온 거였죠. 그렇게 안나와 자인, 희조는 계단을 통해 30층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번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특히 안나는 과거 차가 물에 빠지는 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들과 단둘이 살아남았기에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애는 그런 트라우마조차 없애버렸죠. 이 과정에서 안나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학생 지수를 구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진통을 시작해 도와달라는 임산부를 외면한 채 30층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헬기에서 내린 연구소 직원은 헬기에 탑승할 수 있는 건 오직 안나뿐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자인은 진짜 인간이 아니라 안나가 연구한 실험체 뉴맨 77이었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은 멸망할 인류 대신 창조될 신인류를 위해 자인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회수하려 하는데요. 한편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희조는 안나가 마지막 순간에 자인이를 버리는지 지키려 하는지 보기 위해 그녀를 구하는데 자원했습니다. 안나 혼자 가는 걸 보면 나만 버려진 게 아니구나, 저런 사람이 또 있구나, 사람이란 게 원래 저런 거구나 싶어서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세상 망하는 날 꼭 그걸 확인해보고 위로받고 싶었죠. 사실 이면모 수석은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자인이와 동시에 만들었던 유진이를 맡아 키우고 있었는데 오늘 당장 죽더라도 애 버리고는 못 가겠다며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갔던 거였어요. 한편 몇 달 전 안나는 차가 물에 빠졌을 때 남편이 자인이를 구하고 사망하자 이면모 수석에게 자긴 엄마는 적성이 아닌 것 같다며 자인이를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고 센터에서 자인이를 회수할 때까지만 맡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도착한 연구소 직원들이 현 시간부로 연구소의 자산인 뉴맨 77의 모든 데이터를 회수하겠다며 자인이의 머리를 가르려 하자 안나는 이모션 엔진을 꼭 만들 테니까 임시 보호소까지만이라도 자인이를 살려달라고 애걸합니다. 자인의 데이터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면 되지만 신생아 때부터 5년간 키운 자인을 회수당하게 둘 순 없었거든요. 하지만 연구소 직원은 임시보호소 같은 건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우리는 여기서 전부 죽고 전 세계에서 49명만이 우주에 있는 가설연구소에 가게 됨을 알립니다. 그리고 희조에게 총을 쏴 그도 죽여버리죠. 결국 안나는 약물을 주입당해 의식을 잃어가는 자인을 안고 귓속말로 이별을 한 후 회수된 실험체 뉴맨 77의 데이터와 자인의 물안경만 들고 우주선에 올랐습니다. 인류 멸종을 막기 위해 전 세계에서 7개의 로켓이 발사되고 15분 후 수만 개의 운석 파편이 지구로 떨어져 지상의 생명체들 대부분이 멸종하는데요. 연구소는 목적지인 이사벨라 랩에서 대홍수 이후 존속 가능하도록 진화된 최소 단위의 인류 집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안나의 팀에서 맡은 대상은 엄마와 아이였는데요. 다른 연구원들이 사람과 똑같은 신체를 만들어내면 사람의 마음, 즉 이모션 엔진을 완성하는 건 안나의 몫이었습니다. 자인이를 통해 아이는 이미 완성됐기에 엄마만 만들면 되는 안나는 실험체를 아이의 엄마로 설정하여 아이를 사라지게 한 후 실험체가 많은 장애물을 마주하며 아이를 찾게 하는 실험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영화 중반부가 끝이 나고 영화는 첫 장면, 자인이가 안나를 깨우는 장면으로 돌아가는데요. 안나의 티셔츠에는 491번이 적혀 있고 자인이는 안나에게 엄마 나는 왜 계속 6살이야? 어제도 왜 계속 6살이야? 라고 묻습니다. 즉 엄마로 설정된 실험체는 바로 안나의 기억을 담고 있었는데요. 안나가 탄 로켓이 이사벨라 랩에 도착하기 전 소행성 파편에 맞자 안나는 사망하기 직전 자신이 실험체가 되겠다며 자신의 기억을 추출하게끔 했어요. 그렇게 안나와 자인이의 기억 모두 추출되어 이사벨라 랩으로 전송됐고 전송된 기억을 기반으로 아이를 찾는 엄마 실험을 시작한 거죠. 언젠가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새 인류는 지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였고요. 하지만 안나의 티셔츠에 새겨진 번호가 787번이 될 때까지 안나는 계속 사라지는 자인이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1931번 때는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지수를 구하려다가 사망하고 4007번이 되어서야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지수를 구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반복되는 기억은 무의식 중에 자꾸 쌓이게 되는데요. 7993번이 되었을 때 안나는 희조에게 자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또한 자인이가 7994번의 기억을 모두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인은 회수당하기 전 봤던 안나의 얼굴과 그 뒤에 있는 헬기, 비오는 하늘을 그려서 안나의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는데 그 그림이 7993장 들어있었거든요. 자인에겐 화가 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옷장에 숨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이후 13417번 안나는 옥상에 있는 장롱 안에 숨은 자인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이 자인이를 찾는 안나를 제압해버렸죠. 그렇게 21,499번이 된 안나는 드디어 옷장 안에 있는 자인이를 찾아냈고 옛날에 엄마가 너 버리고 갔는데 계속 까먹고 몰랐다며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자인은 옛날에 엄마가 귓속말로 꼭 온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안나를 꼭 안아주는데요. 사실 안나는 헬기를 타기 전 자인이에게 눈을 뜨면 엄마 뒤에 보이는 옷장에 꼭 숨어 있으면 엄마가 꼭 찾으러 오겠다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당부해 두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6살 자인은 거의 2만 번 가까이 매번 사라져서 장롱 안에서 안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후 안나는 뒤쫓는 연구원들을 막으며 온전히 아이를 살립니다. 그렇게 엄마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실험이 21,499번째 만에 성공하는데요. 과거 이모션 엔진을 연구하던 초창기 진짜 아기를 만들자고 의견을 낸 사람은 안나였습니다. 안나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가진 아이를 만들어내는 건 5년이면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그렇게 1825일간 5살의 자인이가 안나 곁에 있게 됐죠. 하지만 진짜 엄마의 감정을 만드는 건 10배가 넘는 시간인 21,499일, 즉 58년이 걸린 건데요. 실험이 성공한 후 안나와 자인을 실은 소형 로켓들이 육지 모양이 많이 바뀐 지구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